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헝다 나비효과, 헝다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추석 연휴부터 지금까지 헝다 이슈가 증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증권가에서도 헝다 이슈와 관련해서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리포트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리포트 2개 한번 뽑아봤고 헝다 사태가 가져올 나비 효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리포트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2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발행된 리포트 중에서 그 중에서도 헝다 이슈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안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 만한 거 2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9월 23일 날 나온 헝다 사태 해석과 10월의 중국 증시 전망이라는 리포트, 그리고 KB증권에서 나온 헝다 디폴트 위기 전이 가능성은 이라는 리포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헝다 사태, 전 세계 투자자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침 미국의 FOMC 회의와 겹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헝다 사태, 1차적인 위기는 인민은행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근차근 국유화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국유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제가 지난 이마트 강연 영상을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자, 그리고 공동부유, 대기업이 가진 부를 나눠야 된다.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 라는 중국 공산당의 취지와도 맞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뜯어보다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기업 때리기,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헝다 사태는 공산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헝다 사태는 급한 불이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뉴스 타이틀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냐, 아주 단편적인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시진핑 2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강력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집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 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바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올해 8월에 부동산을 조준해서 임대료 상승 연 5% 이하로 통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니 어느 나라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8년형 선고받은 시진핑 비판한 중국 부동산 업계 거물, 자, 이렇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되었었다는 거죠. 물론 이 기사는 2020년 9월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산당에서는 거대 기업들, 재벌 기업들의 계열사를 국유화시키고 있는 작업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디디추싱,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이 국유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페이에서 진행 중인 지금 대출업, 소액 대출 사업 부분이 국유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 찬찬히 뜯어보면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국유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도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헝다 사태 해석과 10월의 중국 증시 전망이라는 리포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일부 발췌해 봤습니다. 자, 헝다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심각한 부동산 문제. 자,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이유로 묵인해 왔던 부동산 문제, 그렇지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런 기조는 시진핑 2기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압박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중국 정부가 해소하고자 하는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산당으로서, 그리고 사면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진핑으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자, 부동산 업체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보면은 2018년 이후로 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출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대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중요한데, 중국의 현재 진위 계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0.4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진위 계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위 계수가 0.5를 넘어서면은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매우 심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하고요. 자, 0.4만 넘어가도 서민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중국 0.47 부근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평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시진핑 집권기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조금 떨어지는 듯 했지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인민들의 불만을 낮춰줘야 되는 게 바로 시진핑 3년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 평균 증가율 추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진핑 집권기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자, 그에 따라서 인민들의 불만도 많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의 헝다 디폴트 위기 전이 가능성은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위축, 주식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철강 및 건자재 수요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데 파장을 미치는 게 아닐까, 또 다른 측면에서 전이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원자재 시장에서 헝다 사태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 선물 가격은 꾸준히, 그리고 최근에는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행, 호주 철강, 원자재 시장 외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이 헝다 사태가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호주 지수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고, 자, 일단 철강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바로 헝다 사태와 연관이 있는데, 자, 이렇게 주택 경기, 거대 부동산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자, 주택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래서 철강 생산량 그리고 철강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철강 생산량 급락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철강 생산량이 급락하고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는 거,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과제와도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원자재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을 생각하기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시진핑 현재 3연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3연임 제한 규정을 풀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3연임 결정은 내년에 결정이 되는데, 자, 결정이 되더라도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약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 민심을 찾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연임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자, 시진핑이 시도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외칠 것인가? 하나의 중국, 자, 인민을 위한 중국,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중국, 강한 중국을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잘 사는 중국, 다시 말해서 공동부유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내세워서 대기업 재벌에 대한 철퇴를 가하고 있고, 자, 그것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강한 중국을 내세운다는 거. 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또 강한 중국, 하나의 중국을 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헝다 사태에 대해서 공산당은 이미 질서 있는 퇴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질서 있는 퇴장이 되기 위해서 혼란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들은 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질서 있는 퇴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헝다 사태를 수습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거 바로 인민, 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가 굉장히 쉬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기업, 대기업에 대한 철퇴,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이런 것들 인기몰이를 하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고요.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헝다라는 거대 부동산 기업이 쓰러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파장은 사실 아무리 질서 있는 퇴장을 하더라도 그 파장은 무시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거,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시진핑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뭔가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제적 부흥이라는 과제, 양립하기가 힘든 과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지금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가격 급등, 이런 쏠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락이 나온다면 사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 부동산 시장 급락이 나오는 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이것만은 다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수준의 완만한 가격 상승. 자,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하락이 된다면은, 자,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제적으로 매우 악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급락을 해야 돼, 폭락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됐을 때 경제적으로 매우 큰 파장이 올 수가 있고, 또 한 번 국가 경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폭락을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폭락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기업에 대한 철퇴,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 자, 그리고 거대 부동산 기업의 파산과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질서 있는 퇴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중국 경제, 중국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